2023년 3월 16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테일러 시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이 당초 예상액을 80억 달러 이상 초과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몰아치는 폭풍우와 폭설 등 기후 대란으로 동부와 서부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상 강도를 당한 40대 여성이 범인에게 집어던져져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일러 시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이 당초 예상액을 80억 달러 이상 초과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의 전원을 이용해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건설 비용이 당초 제시한 17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넘게 늘어난 250억 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건설 비용 증가분이 전체 비용 상승의 80%를 차지할 것이라며 원자재 비용이 훨씬 더 비싸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로이터는 연방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국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상무부가 이달 초 발표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액수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돼 현지 투자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가 테일러 시에 이미 당초 발표한 투자 금액 170억 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데니얼 타룰로 하버드 법대 교수는 감독 실패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월 의장과 연준은 2021년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 경제를 잘 이끌고 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물가 급등에 대해 일시적이라고 거듭 주장하다 1980년대 이후 가장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연준의 초고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이 보유한 아주 안전한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신용경색으로 정보기술 기업들의 예금 인출이 일어난 결과 이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의 이안 카츠 금융정책 분석가는 이번 사태에 파월 의장의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은행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만큼 금융감독 당국이 상처를 입은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일 몰아치는 폭풍우와 폭설 등 기후 대란으로 동부와 서부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말부터 태평양에서 발원한 대기해강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며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기해강이란 대지에 강이 흐르듯 대기의 수증기가 가늘고 길게 띠 모양으로 이동하면서 폭우와 폭설을 퍼붓는 현상을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이번을 포함해 최근 3개월 동안 11차례 폭풍우가 닥쳤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10번째 폭풍우가 강타한 이후 사흘 만에 또다시 11번째 폭풍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폭풍우로 21만여 가구 14만 4천여 명이 단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동부 지역은 3월의 때 아닌 겨울 폭풍 노리스터가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과 뉴햄프셔,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설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강력한 눈보라로 일부 지역에는 최대 36인치 높이의 눈이 쌓였고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역에서 항공기 3,331편이 취소되는 한편 28,889편이 지연됐습니다. 휴스턴 길거리에서 노상 강도를 당한 40대 여성이 범인에게 집어던져져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44세의 농쯔엉은 지난달 13일 한 쇼핑센터 근처에서 갑자기 공격을 당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강도는 쯔엉을 덮쳐 쓰러뜨린 후 떨어진 물건을 들고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달아나려다 말고 돌아와 쯔엉의 몸을 번쩍 들어 도로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후 강도는 사각지대에 떨어진 물건과 지갑을 주워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강도가 애초에 목표했던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을 훔친 걸 깨닫고 2차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쯔엉의 가족은 쯔엉이 4,300달러의 현금을 도둑 맞았고 바닥에 내팽겨치는 과정에서 척추가 손상돼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휴스턴 경찰은 주변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범인을 추적 중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두 나라 정상이 정례 외교로 상대 나라를 방문하자는 데 서로 공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SOMIA, 즉 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경영난이 다시 부각되며 위기에 빠진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가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최대 538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하면서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 상원이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최종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3월 16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의 소피아 싱이었습니다.